예, 일곱 번째로 게임하고 캐릭터 산업을 동시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먼저 게임부터 보자면 역시 21세기에 들어와서 가장 활성화되고 있는 문화 산업 중에 하나가 바로 게임 산업입니다. 정말 새로운 고부가 가치 산업이라고 평가를 받을 정도로 게임 산업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아까 영상 매체 중에서 방송 다음으로 게임 산업의 규모가 큽니다. 수조 원대 시장 규모를 갖고 있다고 그러고, 그래서 국가 전략 산업으로도 지금 돼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죠. 실제로 게임 같은 경우는 초기에 투자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서 그렇지, 유지 비용이라든가 아니면 기타 나머지 고정비에 대한 부담이 적기 때문에 굉장히 고부가 가치 산업이고, 또 벤처형 산업으로서 아주 적합한 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게임 산업이 21세기에 들어서 이렇게 급격히 부각됐을까? 예전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아케이드 게임 정도 그런 어떤 굉장히 게임 산업이 크지 않았었는데 왜 그렇게 갑자기 게임 산업이 이렇게 커져버렸을까? 이걸 보면 역시 디지털 시대라고 하는 IT 산업의 발전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죠. 컴퓨터라든가 인터넷의 발전으로 인해서 일종의 온라인 게임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게임 산업이 부각됐는데요. 여기다가 우리나라는 또 어때요? PC방 문화가 아주 강하죠.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 게임들이 활성화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의 게임 산업은 이 온라인 게임하고 이 휴대폰을 중심으로 한 모바일 게임이 중심을 차지하고 있고, 전 세계 시장을 점령하고 있는 그런 일종의 비디오 게임, 비디오 게임 같은 경우는 좀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전 세계에서 온라인 게임에서는 1위고 모바일 게임이 세계 3위를 차지할 정도로 좀 이쪽으로 좀 많이 가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인터넷 문화가 발달됐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왜 그렇게 이런 게임에 열광을 할까? 여기도 상당히 시대하고 반영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게임은 역시 재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게임에 열광을 하는데, 특히 화면이 굉장히 빠르고 캐릭터도 흥미롭고, 그리고 또 게임은 어때요? 현실에서는 어떤 걸 얻어내는 게 굉장히 어렵지만 게임에서는 자기가 조금만 노력하면 얻어낼 수 있기 때문에 성취감을 금방금방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공간이 그렇게 많지를 않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게임 쪽으로 빠져가는 거죠. 보면 이게 극단화가 되다 보면 사행성 게임으로도 가기도 하고. 근데 제가 봤을 때 게임이 가장 한국 사회에 이렇게 발달할 수 있었던 건, 제 개인적인 생각은 개인주의 사회가 팽배해져가는 현상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알 겁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골목에 아이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골목에서 아이들을 볼 수가 없습니다. 전부 다 어디가 있습니까? 집에 들어가서 게임하고 있거나 아니면 PC방에 가서 게임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사람들이 나홀로족이 많아지고 있는데, 지금 집에 폐쇄성이 강해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컴퓨터하고 나하고의 놀이, 소위 게임에 집중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게임 산업이 부각되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긍정적인 산업의 규모는 커졌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회의 또 그늘도 조금씩 늘어가고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같은 경우는 이 게임 산업의 두 가지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리니지하고 스타크래프트를 봤는데요. 역시 잘 알다시피 리니지는 어때요? 1998년도에 런칭해가지고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게임을 지금 하고 있고, 스타크래프트도 현재 게임 리그가 있을 정도로 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의 성공 요인은 가장 큰 요소는 역시 스토리텔링의 강점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리니지 같은 경우는 어때요? 탄탄한 스토리뿐만이 아니라 이 다양한 에피소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에서 계속해서 빨려 들어갈 수 있었고, 스타크래프트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 세계 종족, 그러니까 삼국지의 변형 형태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스타크래프트에 열광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들이 지금 현재는 현재까지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한 가지 문제점은 역시 리니지 같은 경우는 역시 연계 상품이라든가 아니면 해외 수출에서 상당한 약점을 갖고 있었던, 특히 스타크래프트는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에
현지 법인 설립하면서 현지화 전략에 성공했다면 리니지는 반대로 일본이나 중국에 있어서 상당한 그 현지 법인 설립하는 문제에서부터 생겨서 현지화 전략에 약점을 드러내다 보니까 상당히 좀 국내용 게임으로 많이 되다가 최근에 이제 해외 수출을 계속 하고 있지만 주로 국내용으로 많이 왔던 겁니다. 그래서 게임이 앞으로 나아갈 분야는 좀 더 현지화에 좀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도 좀 이제 비디오 게임, 콘솔 분야의 게임 쪽으로도 세계에 좀 균형을 좀 맞출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게임도 이제는 좋은 원작을 확보를 해가지고, 좀 더 게임으로 해서 멀티유저 하는 방법. 최근에 테일즈 이버라는 게임이 있는데요. 이거는 소설 원작을 가져다가 게임으로 해서, 어때요? 멀티유저에서 여러 가지 좀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게임도 무조건 바로 만들지 말고 좋은 원작을 가져와서 파생 상품까지 염두하고 만들 필요가 있다. 다음엔 계속해서 이제 캐릭터를 보겠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 이 모든 문화 산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캐릭터 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캐릭터 산업은 그야말로 어때요? 로열티 산업이다 보니까 앉아서 어때요? 그냥 돈 버는 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아무런 어떤 투자 없이도 돈을 벌 수 있는 인지도만 있으면 계속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황금알을 낳는 산업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캐릭터 산업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 90년대까지만 해도 캐릭터 산업의 중요성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 디즈니의 캐릭터들이나 일본의 캐릭터들이 주류를 점령하다가 90년대 말 2000년대네요. 2000년대에 들어서 이 마시마로의 영향을 받아서 본격적으로 이제 국산 캐릭터의 점유율이 이제 높아져 가는데, 마시마로 같은 경우는 2001년 한 해만 해도 2,100억을 1,200을 벌 정도로 엄청난 돈을 벌어들였습니다. 정말 이 마시마로의 성공한다면, 성공담을 이야기하자면 정말 컸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어찌 보면 당시에 IMF 이후에 침체된 경제 상황, 그 속에서 엽기 코드를 가지고 나와서 사람들한테 대리만족을 시켜줬죠. 그러면서부터 이제 마시마로가 뜨기 시작했었는데, 문제는 마시마로 같은 경우는 그 후속 콘텐츠가 개발되지 않다 보니까 캐릭터 그 자체에서 끝났고, 그러다 보니까 수명이 굉장히 적었죠. 디즈니 애니 같은 경우는 지금도 계속해서 50년 넘게 활용되고 있는데, 마시마로는 이제 서서히 또 우리 주변에서 자취를 사라질 정도로 문제점을 낳고 있습니다. 캐릭터 산업에서 지금 최근에 가장 뜨고 있는 콘텐츠 중에 하나는 역시 뽀로로로 잘 아실 겁니다. 뽀로로는 어때요? 12개의 캐릭터를 가지고 있고, 이 캐릭터들이 어른들 없는 아이들만의 세계 속에서 자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가고 있는, 그러면서 아이들한테 교훈을 주는 그런 애니메이션인데, 그러다 보니까 스토리가 탄탄하다 보니까 역시 많은 사람들한테 인기를 얻고 멀티유저가 이제 쉬워졌고, 역시 수출도 지금 현재는 프랑스를 넘어서 미국까지 이제 수출까지 된다고 그러는데요. 뽀로로의 연간 로열티 수입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지금 발표에 의하면요, 해외에서 들어오는 연간 수입이 1,000억이라고 합니다. 로열티로만 1,000억씩 매년 들어온다는 거죠. 제대로 된 콘텐츠 하나가 얼마나 큰 효과를 발휘하는지 알겠죠. 그래서 지금 뽀로로의 캐릭터가 어디까지 가고 있냐면, 출판, 연극, 음반, DVD라든가 캐릭터 상품, 또 그 다음에 상표권, 심지어는 우표까지 발행될 정도입니다. 그래서 뽀통령이라고 그러죠. 아이들의 대통령이 바로 뽀로로로 할 정도로 그 인기가 정말 앞으로도 상당 시간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캐릭터 산업이 그만큼 중요한데, 문제점은 또 뭐냐면, 우리나라 캐릭터 산업, 아까 마시마로 하면서 얘기를 했지만, 미국이라든가 일본 같은 경우는 캐릭터 산업이 보통 문화 콘텐츠에서부터 출발해서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이나 만화, 아니면 좋은 원작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캐릭터로 빠져나가는 구조를 통해서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캐릭터 단순한 하나로 먼저 출발해버리기 때문에 그 뒤에 이야기가 잘 안 받쳐져 있고, 또 하나 이야기가 없는 상태에서 계속해서 새로운 업그레이드 판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고 캐릭터 혼자 고분분투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서 좀 더 나은 캐릭터가 나오면 사라져버리는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른 문화 콘텐츠와 캐릭터의 이런 융합을 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일반 작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콘텐츠의 기본, 스토리텔링의 기본은 캐릭터에 있습니다. 인물 설정에 있는데, 그래서 인물을 처음부터 개성 있게 설정해서 그 다음 연계 상품을 할 때 좀 쉽게 캐릭터 하나 연결시킬 수 있게 작가들이 작업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또 하나, 그 계속해서 노출되고 있는 한국의 캐릭터 산업의 문제점, 다른 문화 콘텐츠하고 똑같은데요. 바로 스토리의 부재라는 겁니다. 이 스토리는 누누이 얘기하지만 영혼을, 재미와 감동을 통해서 영혼을 건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캐릭터에 제대로 된 스토리를 입힐 필요가 있다는 것, 정말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게임하고 이 캐릭터는 좀 다른 성격을 갖고 있겠지만 두 가지가 다 캐릭터에 대한 중요성 쪽으로 해서 여러분들도 항상 작업을 할 때라든가 아니면 문화산업 현장에서 일할 때도 캐릭터 산업만큼은 항상 유념하고 가자. 그래서 미국이나 또 일본의 캐릭터 산업의 좀 전략을 좀 배워서 우리도 어떻게 하면 좀 더 그 연계 상품을 통해서 부가가치를 높이는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